2,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2026년 전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학교 학식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밀집한 주요 거점과 산업단지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주요 대학생은 물론 청년 특구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즉,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이나 지정된 식당에서도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식 지원을 넘어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체감 혜택은 상당합니다. 한 달에 20일을 기준으로 이용할 경우 시중 물가 대비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식비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상 현금을 그대로 세이브하는 효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년의 아침 결식률은 무려 48.7%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20% 초반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장기적인 아침 결식은 집중력 저하, 비만 위험 증가,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침 식사 빈도가 주당 평균 3.2회 증가했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 점수가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참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8.4% 감소한 반면 수업 집중도는 15.3%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기준 이 사업은 전국 380여 개 대학과 120여 개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등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 첫 달 만에 이용률이 200% 이상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이 사업을 위해 총 1,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 소재 대학과 중소규모 산업단지에서는 참여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과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아침밥을 제공하는 장소가 집이나 직장에서 너무 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1,000원짜리 메뉴의 질이 떨어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아침밥 트럭과 모바일 주문 연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순회 차량을 운영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 주문 후 픽업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는 참여 업체에 대해 식재료비 차액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퀄리티 보장제를 2026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약 3,200톤의 국내산 쌀과 1,500톤의 지역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청년의 아침 식사가 지역 농업까지 살리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셈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오페겐 아침밥 사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2,000여 개 매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청년의 아침 결식률이 2010년 35%에서 2025년 22%로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원 규모와 확장 속도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아침 결식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식단 추천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용자의 영양 상태와 기호를 분석한 맞춤형 아침 메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두부 샐러드나 닭가슴살 주기,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현미밥과 나물 반찬이 추천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만족도가 89%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2026년 4월부터는 1,000원의 아침밥 전용 모바일 앱이 출시되어 실시간 자녀 메뉴 확인, 사전 예약, 영양 성분 조회, 그리고 이용 내역에 따른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 달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인근 편의점에서 간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73.1%가 1,000원의 아침밥이 나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0대 이상 응답자 중 68.3%가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년이 미래의 주인공인 만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청년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한식에 1,000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연간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업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비만과 만성질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이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식품 물가 상승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국내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참여 업체들은 1,000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뉴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물가 연동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주요 식재료 가격이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밥값 지원을 넘어 건강한 식문화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2026년 4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영양사 상담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전국 모든 참여대학과 산업단지에 영양사 1인 이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종합해 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단기적인 식비 절감을 넘어 청년의 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정책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접근성, 품질 관리, 재정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참여업체와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접목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은 이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